윤석열은 왜 개엄했을까요?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. 윤석열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발언이 흘러나왔는데 이상민이 헛소리하니까 검찰이 바로 풀어버리네요. 상당히 중요한 보고드리며 업계에서 꽤 유명한 한국 리서치의 충격요조 보고드립니다. 먼저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은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직접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6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박성재 법무부 장관, 김영호 통일부 장관, 조태열 외교부 장관,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이전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. 당시 윤은 조 장관에게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,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부분은 윤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한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열렸던 국무회의는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은데 상황이 매우 재밌습니다. 이 부분은 당연 헌재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 검찰 조서 관련해 윤 측이 난리를 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 보여집니다. 관련해서 우리 진영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의 훌륭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윤석열은 왜 개엄했을까요?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참 그분 얘기를 가급적 입에 안 담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걸 못 견뎌한 것 같습니다. 도대체 왜 국회는 말을 안 듣지?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? 왜 마음대로 안 난 되지? 대통령까지 됐는데. 검찰 때도 내가 대통령을 막 다 구속시키고 하면 전부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.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또 느꼈을 것 같고요. 그렇겠죠. 원래 잘못은 크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나쁜 일들 자꾸 보려고 왔잖아요. 지금 그러다가 이게 나쁜 악을 악으로 덮다가 그 악이 된 거예요. 그리고 결코 씻을 수 없는 내란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그것도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어디 교과서에서나 혹은 남미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예. 그게 예를 들면 국민들의 저항 강도가 떨어진 민도가 낮은데 어떤 총 들고 오면 다 도망가고 막 서로 들어와서 아양 떨고 이런 후진국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. 그렇죠. 잠깐은 물러설지 몰라도 그걸 포위해서 덮거든요. 이걸 몰랐던 겁니다. 내란의 성공을 만약에 그날 했으면 네. 그 다음날 왜 해제를 막느냐고 또 나왔을 것이고 당연하죠. 야당 어디 갔냐고 또 따졌을 것이고 야당 의원들 내놓으라고 했을 거고 이재명 어디 갔냐고 차들었을 것이고 왜 통금하냐고 싸우고 그 사람들 다 계속 나왔을 거예요. 그럼요. 아무리 군인을 붙여도 더 많이 점점 더 많이. 네. 그러다 그걸 이재명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을 죽였어. 그렇죠. 그걸 사람들이 깨달았어. 안 내놓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. 그걸 목숨 걸죠. 네,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거를 잊어져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 피해가 없지 않냐라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것도 이게 마치 정말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예요.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. 자기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스스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아유 나는 뭐 금방 해제될 줄 알았어. 거짓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도 거기 넘어간 것 같고 보니까. 그 거짓말이 일상이 됐는데 이게 특수부냐 비정상적 특수부의 특성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. 자기가 서울지검 특수부를 잡혀갔대요.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였답니다. 근데 그때 그 검사가 그랬대요. 우리는 성탄절도 부처님 오신 날 만들 수 있어. 그랬대요. 아 윤석열 당시 검사가? 아니 윤석 검사가 아니고 서울 특수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. 그래서 자기가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. 아 그런 사고 방식에 직접 들었대. 아니 대표님 재판이 다 그런 시간이에요. 다 그러겠죠. 진술을 바꿔가지고 네. 진술할 사람들 압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식이 없는 것 같아요. 전혀. 바꿔서 공문서 내용을 바꿔버려요. 공문서 표지도 바꿔버리잖아요. 그것도 그런 짓도 안 하는데 다른 표지도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요. 그러니까요. 네, 진술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한 10명 있는 사진에서 똑 잘라가지고 3명만 있는 거 만들고 두세 사람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세 사람만 있는 거 이거 어째 이 사람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정 찍어놓고 막 이렇게.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다는 건 원본 사진이 있었는데 당연히 제 블로그에서 잘라 갔더라니까요. 블로그 사진 8명 있는 사진. 자 본인 재판 그 2심 공신법 2심이 언제쯤 나옵니까?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. 3월쯤에. 근데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. 우리로서도 그렇게
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.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. 그 정도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, 실제로. 6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6개월 안 지키거든요, 대부분은. 근데 이제 그 전망들을 다들 뭐 3월이라고 하던데 네.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만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빨라도.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?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. 제 말은 일정상으로 보자면 헌재가 이제 3월 한 초중손 탄핵 인용 전망하지 않습니까? 네. 대표님도 그 정도 전망하시죠? 그쯤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측이더군요. 그렇죠.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2심은 대표님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.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하죠.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대표님이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을 안고 그게 이제 판결이 나도 쳐요. 예.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지금 그럴 리가 없다고 뭐 생각하시는데 그런 가정을 뭐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합니까?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출마하실 거죠, 대표님?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가정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허위다라고 한다든지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그 증언하면 국회가 고발하지 않나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.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걱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혹여 예를 들면 무슨 기간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이거 맞습니다. 법률이 정한 그 법적 기간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맞습니다. 근데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원래 첫 공판 기일 전에 우린 증거조사 정리 다 신청서 다 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거 다 냈어요.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. 네, 뭐. 네, 공감합니다. 결국 순리대로 갈 것이라 믿습니다. 또한 정치권에서 상당히 유명한 한국 리서치 조사가 나왔습니다. 해당 건은 웹조사이긴 하지만 한국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돌리는 여론 속의 여론이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업계에서 꽤 유명한 곳이거든요.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표집이 최대한 덜 들어간 방식으로 현재 여론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 부분 우리 지지층 중에 이직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들이 69% 정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69% 중 하나입니다. 내란을 옹호하며 두창이를 쉐드치는 저 인간들을 도저히 같은 국민으로 느끼기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한편 윤두창의 지지율은 갤럽 흐름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이 조사에서 이번 달은 17%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요즘 보수가 결집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저들이 감히 헌재의 판결을 여조 조작으로 돌려보려 하는데 그게 될까요? 저는 불가하다 보고 있습니다. 결국 100일 뒤 윤석열과 함께 괴멸하길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